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크게 도움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상당히 변동폭이 큰 장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다음에도 또 한번 나타날 가능성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다 하더라도 언젠가 또 우리가 거래하다 보면 즉 분기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두 번 뭐 이런 정도의 큰 낙폭은 분명히 나타나기 마련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번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복기를 잘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도 한 번만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이틀 하락을 크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현금을 마련했던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는 것들은 앞으로 미래 가치라든지 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긍정적인 종목들이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 만약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긍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장이 급락하거나 조정을 받을 땐 항상 뭐 한다? 플러스적인 요소나 적어도 이분이겠죠. BEP 선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현금을 마련하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종목들, 조정받은 종목들을 살려내는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풀베팅을 하는 종목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런 방식을 진행해 나가면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어요. 자, 오늘도 아침에 제가 프리마켓에서 여러분들 비중 확대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도 현금 비중은 40%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잘 드리블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상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을 한다고 하면 내일도 오늘만큼 상승을 할까? 그러면 뭐 금상첨화이긴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들이죠. 왜? 안 좋게 보고 싶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뭐 해석을 해오는 내용들 그대로 다 적용해야 되고요. 그 이외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또 시장이 반응이 들어온다. 그럼 뭐 땡큐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내일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이상적인 시그널은 만약에 오늘 10%를 상승했다. 그러면 내일은 한 마이너스 한 1에서 한 3%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들 이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다. 또 그런 날 우리가 또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것들 비중 확대하고요. 또 수급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수급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내일 정도까지 보게 된다고 하면 누가 들어왔는지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거나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 어떤 종목에 한해서. 자, 그러면 그들은 목숨 걸고 들어오는 것들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2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종목들, 우리 포트폴리오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기준가를 아마 제공해 드릴 거예요. 자, 그것들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선 그거보다 낮은 평단가를 만들어내는 것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2부 방송은요, 제가 회원 전용으로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서비스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자, 우리 공략주 체크 스터디 진행을 할 텐데요. 뭐 심택이나 TLB, 산일전기, 유한여행 우리가 최근에 다 거래했던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리포트 나온 내용들도 있고요. 또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공부는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이 안 좋을 때 공부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를 건진다 하더라도 꼭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해나가는 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심택하고 TLB 같은 경우는 같은 업종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들은 이미 다 한 번 정도씩 리포트 드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심택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그러니까 1분기 나올 때나 지난 4분기 같은 경우는 단가가 많이 올라갔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거의 금값이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원가가 관리에 좀 힘들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금값이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방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2분기부터 원가 베이스를 잘 또 컨트롤할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생기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소켓 관련된 부분에서 신사업이 하나가 더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엔비디아향 관련된 내용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진행 안 할 수가 없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왜 비싼 우리 이제 HBM 관련된 부분 자꾸 쓰다 보면 힘들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효율은 비슷한데 가성비는 더 낮은 것들, 찾아가는 것들은 당연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TLB 같은 경우는 서버양, 그죠? 메모리 모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상당히 또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이고요. 다만 종목에 대해서 우리 거래를 할 때는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 점, 그 점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투자할 땐 핵심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진행되는 매출 이런 것들 좀 이 부분이 아니라 밑에 전체 매출을 봐야겠죠. 예. 이걸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보다 앞자리 숫자가 뭐야?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요? 2분기부터 앞자리 숫자가 바뀐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저희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굳이 힘들게 오히려 눌리면 더 사야죠. 좋은 걸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자, 영업이익 부분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면 앞자리 숫자가 확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 보통 때 같으면 100억대 나오다가 이제는 300억대, 400억대 나오는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 종목이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비중 확대 쪽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겁먹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소켓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이제 스타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작년에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CES 할 때부터 그 12월 달부터 나타난 내용들이 뭐예요?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워낙 그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를 발도로 해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하반기부터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도 적용되는 이제 서버나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는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단가가 59,25원입니다. 비중 20%고요. 자, 오늘 요 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설사 이제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예, 그렇죠. 계속해서 비중 관리 해주면 좋습니다. 자, 앞자리가 얼마로 바뀐다고요? 100억대 영업이익에서 300억대, 400억대로 변화가 온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YY 대비해서 약 300% 이상 상승을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나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라고 했어요. 좋아요. 그렇다고 칩시다. 저는 항상 이런 내용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시장에서 바라본 밸류는 여기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라인까지는 충분히 즐겨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면 틀림이 없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예를 들면 글쎄요 뭐 낮춰야 될 이유도 없고 지금 현재 뭐 우리가 특별히 국내적으로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냥 미국하고 이란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같이 이제 생긴 분쟁, 분쟁이라고 저는 표현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슈로 인해서 조정이 왔다고 한다면 저는 항상 가이던스가 좋은 것들은 매크로가 악화됐을 땐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겁먹지 말고 우리가 잘 또 관리해 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잡았을 때는 54,000원이었고요. 지금 다시 59,25원 낮췄고요. 계속 낮춰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생각해 주시면 심플하다. 자, TLB는 우리가 지난번에 거래하다가 크게 수익 못 내고 한 7, 8% 정도에서 마무리했는데 상당히 어떻게 돼요? 그 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조금 앵그리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럴 만한 사유도 있기는 합니다.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제 매출 부분에서 시세 증대되는 것들은 아니고 양호해지는 것들. 근데 영업이익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분기별로 양호해지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밸류에이션만 잘 받아주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거래를 해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이 임계점을 갖다 어느 정도 거려놓고 그 거래선, 주가 거래선에서 그 아래쪽에서만 계속 플레이 해주면 재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뭐, 그것을 밑단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많이 올라갈 만한 내용들은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은 제가 경험치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냐라고 생각하면 여기 이제 매물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이게 실제로 보게 되면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이제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 뒷북 치고 들어온 매수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 하방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스펙이 좀 보입니까? 예. 사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53,500원에서 65,000원 사이면 기본 수익률 나옵니까?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를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 18%, 16% 수익이 났을 때도 우리가 수익을 추구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 7, 8%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나왔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나와가지고 뭐합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정 수익이 날 때 수익을 갖다 어떻게 만들어내고 가는 것들은 결국은 그것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자연스러운 리스크 해지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충분히 이제 상승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헛소리로 들리긴 하겠지만 실제로도 한번 하락장 맞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 가시죠? 이렇게 거래하는 것들이 얼마나 내추럴한 리스크를 갖다 관리해 나가는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 현재 상태,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이런 공간만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저는 오랫동안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냥 늘상 몸에 익혀두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바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은 것들에서 조금 풀어나가야 되는 미션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역시 꼬인 건 풀어줘야 되죠. 실타래 풀듯이. 자, 그게 진행되고 나면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스페타시스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지금 심택을 살려놓고 나서 그런 거 하나씩 있으면 돼요. 대덕전자도 또 볼만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지금 뭐 TLB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거래할 때는 상단을 갖다 막아두고 이제 65,000원 정도 보시고요. 그 안에서 아래쪽에서 플레이 해주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다 쳐준 것 같아요. 제가 느꼈어요. 확실하게 느낀 건 그겁니다. 그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어요. 물론 시장에서 목표가는 여기 윗단에 걸쳐 있어요. 한 8만 원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종목은 우리가 대장주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적정하게 기본 수익이 나올 때 계속 뭐합니까? 우리가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변압기 관련돼서 가장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은 뭐다? 예, 산일전기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빅3가 있잖아요. 빅3 정도는 제가 사실은 하이밸류라서 제가 굳이 거래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그래도 우리가 기왕이면 어차피 상승폭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나올 때가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산일전기가 가장 앞으로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나와 있는 이슈들은 뭐 이런 것들이죠. 데이터 센터랑 관련된 것도 그렇죠. 요번에도 보면 이제 그 UAE나 이쪽에 보면 데이터 센터 막 이렇게 진행되는 거 속도가 떨어질 거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땐 그거는 우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피해 다른 곳에 하겠죠. 진행되는 것들은 피할 수가 없고 지금 상당히 속도전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전력망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필요한 것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존에 1월달, 2월달 제가 뭐 어제도 그제도 계속 강조드리는 것들은 돈이 있다면 1, 2월 달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조정을 크게 받았다면 그런 종목들을 공략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력설비, 원전, 뭐 조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로봇 중에서도 또 현대차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다시 보시면 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별로 없고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 중에 가이던스가 괜찮게 나오는 것들. 근데 4일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것들은 여기 보세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지난해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로 가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우상향으로 이게 가는 과정, 이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만 본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뭘 걱정을 하겠습니까? 쌀 때만 잘 매수해 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뭐 변압기 관련된 부분,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에서 같이 뭐가 돼요? 바람이 불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지금 평단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땐 여기서 앞에서 그만큼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슈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아래쪽에서 지금 진행되는 내용들에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매수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초병 10% 넣은 거는 16만 원짜리 잡았지만 바로 평단 한번 조정하니까 바로 15만 원, 1,0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한 번 더 다시 뭐 주춤주춤 한다 하더라도 이제 수렴을 하겠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안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수렴을 할 거예요. 한 14만 5천 원 정도짜리로. 그럼 거기서 조금 뭐 한 5% 정도만 또 비중 확대 정도 진행을 하면서 조금만 낮춰준다고 생각을 해보면 15만 원 언더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 우리가 최초에 이 종목을 갖다가 올해 들어서 거래한 구간은 바로 이때 거래해서 여기서 수익을 냈었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을 해가는데 다른 것들은 뭐 PER 뭐 50 이상 다 밟고 있지만 산유전기 같은 경우는 아직도 25, 26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한양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어쨌든 유럽 매출이 조금 이연되는 과정 속에서 매출이 조금 덜 나오고 영업이익이 좀 덜 나온 부분, 특히 이제 영업이익 부분이 좀 덜 나온 거 기대치만 못한 부분, 그러나 그것들이 1분기, 2분기 가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들은 컨센서스 자체가 변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가이던스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보면 4쿼터 인식 예상이 올해 1쿼터 정도쯤에는 인식이 전망이 되는 내용들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렇게 주가 가다가 팍 떨어졌어요. 이렇게 매크로 아까 때문에 더 빠져버렸죠. 자, 그래요. 이 구간에서 과연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들만 생각해 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유한양학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지금 뭐 원재료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수익이 계속 나는 회사예요. 사실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거티브한 것보다 긍정적인 게 많은데 주가가 이제 이렇게 좀 움직이는 폭이 낮을 때는 오히려 눌러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엔 눌렀으면 한 번 정도는 땡겨 올려줄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평단 조절 좀 진행을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 라인에서 잡았자 지금 우리 평단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예, 10만 8천 원이잖아요. 그럼 이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여기, 요 라인까지 올라올 수는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무너진 자리 스타트가 여기잖아요. 요 사이 안에서 게임이 끝나요. 1차적인 게임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하게 치고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드리블을 한다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할 때 얘기해요. 올라왔을 때, 자, BEP 도달되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비중을 갖다가 30에서 15% 정도 낮춰주는 걸로 진행을 하게요. 그리고 나 올라오면 다시 또 눌릴 거니까. 그래서 딱 그 시나리오 짜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건 없고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평단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1만 원 정도 때 가지고 있었던 걸 조금만 낮춰주면 제가 무리하고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컨트롤 해 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나 시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가는 과정 속에서 또 기분 좋게 또 매수세 들어오면 매수세 들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 싸졌으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그러면 영업이익 매출 뭐 빠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매크로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특히 이틀 동안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이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회사에 펀더멘탈이 훼손된 것들은 뭐가 있을까?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 스트리트 머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란 마음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감당이 안 되거든. 왜? 그들은 경험치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에요. 초보자들이 많이 이제 신규 이제 주식시장에 참전을 시작을 하잖아요. 이런 현상들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거기에 부안해동 해석한다기보다는 그것을 잘 또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수익으로 또 만들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진행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앞으로도 케어맨은 항상 이런 것들이죠. 머니케어 뉴스가 좋은 것들은 어쨌든 우리가 주식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손절을 잘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할 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알아? 모르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데는 주식에 대해서는 공부를 상당히 오래 한 분들이 하는 것들이고요.
일반인 직장인분들은 그런 거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잘 압니다. 자, 그러면 저는 뭐 선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살려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두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중을 갖다가 크게 질러 들어가는 것들, 비중 크게 질러 들어가는 것들은 실제로는 글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 채널 같은 경우는 일반인 직장인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재미나게 주식 투자를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뭐 아니면 뭐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미션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지금처럼 하는 것들을 하면 여러분들 크게 부담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즐겨 나가는데 머니케어 뉴스만한 곳은 별로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이뤄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